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판별식, 그리고 근의 공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혈례근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5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59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들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차 함수라는 거는 이런 것이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가 0이 아니죠. 이런 꼴로 쓰여지는 우변을 보니까 x에 대한 2차 식이 나왔죠.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일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y 대신에 이거를 fx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게 2차 함수인데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2차 함수가 있어요. fx는 이러한 2차 함수가 있을 때 일단 그래프에서 중요한 세 가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a가 뭐를 결정을 하냐면 이 2차 함수의 개형을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형을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면,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첫 번째, a가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졌었냐면 a가 0보다 크면 모양이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우리가 그려진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하다라고 이렇게 읽냐면 이렇게 되는 거,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를 아래로 뭐하죠? 그렇죠. 볼록이죠. 그리고 위쪽으로 되는 거, 이 위쪽으로 되는 거를 우리가 위로 볼록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이 함수는 아무튼 이러한 2차식이 있을 때 a의 부호에 따라서 a 굉장히 중요하죠. a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또 그래프의 특징,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2차 함수는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요 선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좌우가 정확히 뭐합니까? 대칭이죠. 그렇죠. 이러한 좌우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대칭이 되는 이 직선을 뭐라 그러냐면, 요 직선을 2차 함수, 이 그래프의 대칭이 되는 직선이다. 그래서 대칭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칭축의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칭이 되는 우리가 직선,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방금 대칭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 대칭축의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 이 대칭축의 방정식. 대칭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됐었죠? x 이꼴 마이너스, 자, 이 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식. 가장 일반적인 2차 함수의 식이죠. x 이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우리가 쓸 수 있었습니다. 이걸 유도하는 과정은 간단한데요. 자, 이 대칭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요 점이 있죠.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갖다 우리가 구하는 과정에서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해 나갈 수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y는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bx 플러스 c가 있다. 유도하는 방법은 완전제곱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로 묶었으니까 a분의 bx,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1차 항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2a 분의 b의 제곱이, b의 전체의 제곱이죠. 그게 필요하니까 2a분의 b를 제곱을 하면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똑같은 걸 빼줘야 되겠죠? 빼주고 밖으로 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내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 부분하면 통분 한번 해볼까요? 통분하면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우리가 통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보고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찍을 수가 있었죠. 중학교 때. 자, 그래서 이 꼭지점 좌표, 이쪽은 볼까요? 이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x가 이걸 때 요거 0이죠. 0이니까 y 값은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얘기를 하자면 꼭지점에 이 y성분은 크게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꼭지점에 무슨 성분이 중요하다고요? 요 x성분이 중요하고요. x성분이 중요하고 요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 대칭축이라 그랬어요. x 이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우리가 대칭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직선은 y축의 평행한 x축의 수직한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이 참수와 x축 사이의 위치 관계, 이것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요거는 이미 이 개형과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고요.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는 결론부터 말하면 뭐를 통해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냐면 디스크리미넌트 생각나시죠? 이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차함수와의 위치관계라는 거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런 것들. 그래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이거를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x축 사이의 위치관계를 판별할 수 있는지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사이의 위치관계를 알기 위해서 먼저 개념 열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열기입니다. 개념 열기. 자, 이러한 2차 함수가 있어요. 어떤 2차 함수가 있냐면, 이런 2차 함수가 있죠.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a는 한번 볼까요? a는 1이죠. a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고, 자,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해볼까요? 대칭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방금 했죠. a가 1이고, b가 0이죠. 그래서, x 이꼴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b. 0이네요. x 이꼴 0. 무슨 축입니까? y축이죠. 이 y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점은 x성분이 0이다. 그래서 x 이꼴 0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x축이 아시죠? 이거 x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y성분이 0이다. 그래서 y 이꼴 0이 바로 x축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전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y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 이꼴 0, x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 이꼴 0,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개념 열기 보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모두 말하여라 그랬는데,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여기 있는 대로 마이너스 1과 1이 있겠죠. 그런데 이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해보면 우리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을 일단 구하기 위해서는 뭐랍니까? 연립을 하죠. 어떤 식과 어떤 식을? 2차 함수. 이거하고 x축을 연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x축의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일단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자, 개념력입니다.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1. 교점 이 곡선 위에도 있고 이 2차 함수 위에도 있고 x축 위에도 있는 그런 점들을 갖다 구하는 그 점들이 동시에 위에 있는 그런 점이 바로 교점이죠. 만나는 점이죠. 자,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x축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됐었죠? y 이꼴 0. 이거를 연립을 해서 우리가 교점을 구했습니다. 연립을 했죠. 자, 연립을 한다라고 하면, 연립한다. 뭐합니까? y를 소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좌변을 쓰면, 연립했을 때, 이거 이꼴 0. 그래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뭐였냐면, 교점의 x 성분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모두 말하여라 하니까 이 2차 함수 요거 하고요. 이거하고 x축을 연립을 했죠. 연립해가지고 우리가 x의 값이 바로 교점의 x 성분, x 좌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값을 구했네요. 그런데 2번 한번 볼까요? 2번 한번 보면 뭐냐면 이제 이거를 연립했더니 이러한 식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거의 근을 구하고 1의 결과와 비교하시오. 이거의 근이 뭡니까? x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이거의 x좌표와 y를 소거했을 때 생기는, 이 연립했을 때 생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죠? 같죠? 이거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립했을 때 생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 성분과 서로 같았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겁니다. 자,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x축 방정식이 y = 0이었죠. 이거의 교점의 x 성분은, 자, 이거의 실근과 같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래쪽에다가 일단 이걸 한번 적어 놓으세요. 뭘 적어 놓냐면, 여기 가로 해놓고, 교점의 x 성분 같다. 뭐랑? 연립했을 때 연립 방정식의 실근과 교점의 x 성분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점의 x 성분은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수로 갖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 위에서 했죠.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2차, 일반적으로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자, 그렇다면 이러한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은요, 어떻게 구하냐면 서로 연립을 하죠. x축의 방정식 y = 0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 연립을 합니다.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x축 y는 0, 이거의 교점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뭐합니까? 연립을 하죠. 연립하기 위해서 y를 소거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꼴 0이 되겠네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교점의 x 성분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x 성분은 y를 소거했을 때 생기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서로 같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 내용을 뭐 한번 정리했으니까 잠깐만요. 아까 x축과의 위치 관계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x축의 위치 관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면 방금 한 내용. 다시.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x축의 방정식이 y = 0이었죠. 이거의 교점을 구하시오. 교점의 x성분은 교점을 구하여라. 우리가 연립을 했었죠. 자, x성분은 뭐랑 똑같냐면 y를 소거했을 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 0. 이거의 실근과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2차 함수와 x축 교점의 x성분은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교점의 x성분이 이러한 실근과 같다라고 했는데 교점이 2개가 나왔어요. 그럼 실근은 몇 개 나올까요? 2개 나오겠죠. 교점이 1개 나오면 실근은 1개. 그리고 교점이 없으면 실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게요. 교점의 개수와 지금 x축과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교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는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거 몇 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입니다. 실근의 개수는 뭐로 판별을 하죠? 판별식으로 판별하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실근은 2개, 교점의 개수는 2개, 2차 함수와 x축이. 자, 실근의 개수가 1개면 x축과 2차 함수는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1개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d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은 없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다면, 자, 그래서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를 갖다 본다면, 자, 59페이지 한번 볼게요. 59페이지, 교과서 59페이지. 그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x축 사이의 위치 관계.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는데, 그래서 d에 따라서 a가 그냥 0보다 크다라고만 가정할게요. a가 0보다 컸을 때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라 그랬는데요. x축 사이 위치 관계 d의 부호를 통해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d가 0보다 큰 경우, d가 0인 경우, d가 0보다 작은 경우. 교과서 59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실근 몇 개? 실근 2개. 그래서 교점 2개. 이 교점은 x축과의 교점입니다. 실근 1개.
교점 1개. 실근 없어? 교점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X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X축, X축, X축입니다. 자,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Y는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갖다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려고 그러는데요.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되죠? D가 0보다 큰 경우에 교점 몇 개? 2개 나와야 되겠죠. 2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릴 수밖에 없겠죠? 교점 하나, 2개. 두 번째, D가 0이에요. 교점이 1개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점이 1개일까? 뭐 해야 될까? 요렇게 만나야 되겠죠. 요렇게. 중근을 갖는다. 이거는 이렇게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X축과 접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접한다. 교점 1개일 때.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네요. 이렇게 되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언젠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이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돼야 우리가 만나지 않을까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만나지 않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아래로 볼록일 때 A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뭐 A가 작은 경우도 생각 한번 해봅시다. A가 0보다 작은데 D가 0보다 컸어. 그러면 교점 2개니까 자 교점이 X축, X축, X축 이렇게 됐을 때 교점이 2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요렇게 위로 볼록이죠. 자 교점 하나 뭐 해야 돼요? 접한다. 그 다음에 교점 없어.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방금 한 내용을 조금 일반화 시킬 수가 있어요. 일반화 시킬 수가 있는데, 한번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과서, 뭐, 장을 하나 넘기면, 뭐, 빈칸에 이거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2차 방정식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정식에서 똑같이 뭐, 통용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방정식 한번 볼게요. 방정식. fx equal gx. 아까 했던 부분은 fx가 x에 대한 뭐 2차식이었죠. 이건 뭐 아까 했던 x제곱 마이너스 1이었고 gx가 0이었잖아요. 근데 fx, gx를 특정 짓진 않겠습니다. 방정식. 이거의 실근은 뭐랑 똑같냐면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예요. 이거를 y라고 놓을게요. 이것도 우리가 y라고 놓을게요. y라고 놨을 때 자, y는 fx. 이 그래프와 y는 gx. 이 그래프의 교점이 x 성분과 같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나중에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놈이니까 이거의 실근은 교점의 x 성분과 같다. 자, 이걸 y 처리했을 때 교점 x 성분이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거의 실근의 개수는 그렇다면 뭐랑 같다고요? 교점의 개수랑 같겠죠.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거를 했기 때문에 뭐 다 끝났습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뭐 직선의 위치 관계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문제를 좀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개념 플러스 유형 문제를 풀 건데요. 어디 갔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자, 개념 플러스 유형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몇 페이지냐면 우리가 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8페이지 2번과 3번 문제를 한번 풀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방금 언급한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2번과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이게 있네요. 요 그래프와 요 직선 있죠?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때 PQ가 교점이죠, 교점. 이게 지금 우리가 교점이에요, 교점. 자, 교점에 X성분이 주어졌네. X성분. 교점의 X성분 두 그래프를 연립했을 때의 Y소거 했을 때 그러한 교점의 X성분은 실근이다. 방정식의 실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갈게요. 뭐냐면 자, Y는 X제곱,
y는 ax 플러스 b. 이거에 교점에 x 성분이 주어졌잖아. 그럼 이 교점에 x 성분은 뭐와 같다라고 했냐면 y를 소거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이거는 ax 플러스 b의 실근하고 같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의 실근이 뭐란 얘기냐면 교점 x 성분이 이게 1-루트5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거의 실근이 x 이퀄 1 플러스 루트5가 실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AB가 무슨 조건이 있죠? 그렇죠. AB가 유리수 이런 조건이 있잖아. 그냥 우리가 무슨 근을 생각을 해야 돼요? 혈례근. 이거 배웠죠? 자, 혈례근을 생각하면 되니까 자, 넘길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퀄 0. 야, 이러한 유리수 계수에 대해서 이거의 근이 x 이퀄 1 플러스 루트 5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튀어져 나와야 되는 거 있잖아. 뭐냐면 또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5가 근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두 근, 하나, 두 개 알고 있고 a하고 b가 이렇게 계수죠. 계수니까 우리가 이제 그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두 근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합은요, 2고요. 두 근의 곱을 한번 구해볼까요? 곱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구하면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와 관계에 의해서 a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a고요. 두 근의 곱 a분의 c죠. a분의 c니까 a분의 c 마이너스 b. 따라서 a는 2, b는 4. 그래서 a, b의 값을 갖다 구하면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래쪽 3번도 한번 볼게요. 자, 3번 보면 그래프가 주어졌어. 자, 이놈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이거의 모든 해의 해라는 거는 실근이겠죠. 해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자, 볼게요. 자, 똑같은데요. 자, 방정식 fx 마이너스 gx 쪽으로 넘겨보자. gx 이렇게 딱 주어지면 이거의 실근 해 실근이 뭐였냐면 y 처리했을 때 y는 fx y는 gx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성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저쪽으로 넘기면 이거의 실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 x 성분이었어. 그런데 딱 보니까 요거 fx 그래프, gx 그래프 주어졌잖아.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성분, 교점이 뭐냐면 이거 두 점에서 만나네요. 교점 x 성분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거의 실근, 해는 뭐가 되냐면 x 이꼴 뭐죠? 들어가죠. x 이꼴 마이너스 2하고 x 이꼴 3. 이게 바로 실근, 해가 되고요. 합을 갖다 우리가 구하면 1이라고 우리가 값을 구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문제를 좀 이제 더 풀어볼 건데요. 교과서 문제 한번 봅시다. 아까 이거 있었죠? 자, 교과서 문제를 이제 아시겠죠? 방금 한 내용들, 요 내용들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했으니까 교과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문제 2번 한번 보면, 자,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x축의 직선의 방정식이 y 이퀄 0이었죠? 이거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 값을 구하여라.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가 위치 관계라는 거는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한 점에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이걸 갖다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가면, 자, 갑시다. y를 소거하죠? 그러면, 5,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퀄 0이네요. 그래서 이거의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같다. 실근의 개수, 뭐로 판별을 하죠? 판별식. 짝수니까 4분의 D를 갖다 쓸게요. 4분의 D를 갖다 쓰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5K. 이게 바로 판별식이 되겠네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 두 개, 실근 두 개. 따라서 1 마이너스 5K,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의 범위를 구하면 5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5분의 1보다 작으면 교점이 두 개가 될 것이고, 한 점에서 만난다? 실근 한 개, 판별식 D가 0. 그래서 1-5K가 0. 따라서 K는 5분의 1 이렇게 구하시고, 만나지 않는다? 실근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별식 D, 4분의 D 이거의 부호가 0보다 작다. 그래서 K는 어떻게 되냐면 5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구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문제를 풀게요. 이걸 한번 볼까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참수. 자,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이거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마찬가지로 이 이참수, 어떤 놈의 그래프와 이런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는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한 점에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이걸 갖다 나타내는 겁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 잘 생각하세요. 자, 위치 관계 다음과 같은 실수 K값의 범위를 갖다 구하해라. 자, 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놈과 y는 2x 마이너스 k라는 이 참수와 직선을 뭐합니까? 연립하죠. 연립해서 이렇게 교점을 구하잖아. y를 소구할게.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꼴 2x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아, y를 소구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같군요. 한쪽으로 다 넘겨볼까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실근의 개수가 궁금한 거야. 자, 그래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k 이꼴 0이네요. 그래서 이거의 실근의 개수, 요 실근의 개수나 요 실근의 개수는 서로 동일하죠. 그래서 요 놈의 실근의 개수가 바로 교점의 개수랑 같다. 마찬가지로 4분의 D를 갖다 우리가 써야 되겠네요. 4분의 D를 갖다 그대로 쓰면 짝수 공식이니까 요게 바로 4분의 T가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실근 두 개, 교점 두 개니까. 따라서 4분의 T가 0보다 크다. 그래서 4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는 뭐보다 크냐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 한 개, 실근 한 개, 4분의 T가 0. 그래서 K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 만나지 않는다? 실근 없다?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4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래서 K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정리한 것들이 요거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가장 중요한 놈이니까 일반적인 거 다시 한번 생각할게. 자, 이러한 일반적인 방정식이 있어. 자, 이거의 실근이라는 거는 뭐 이거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자, y는 fx, y는 gx.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성분과 같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같다. 이거를 반드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